야, 너도 혹시 이런 적 있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 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기분. 분명히 이번 달엔 진짜 저축 좀 하겠다고 월급날 아침까지만 해도 비장하게 다짐했잖아. 근데 정신 차려보니 월급 받은 지 일주일 만에 통장 잔고는 이미 로그아웃 되어 버렸고 카드값 고지서는 벌써부터 무섭게 날아오고 있지. 더 우픈 건 뭔지 알아? 돈은 없는데 집에는 정체불명의 택배 박스가 쌓여 있어. 옷장을 열면 와, 진짜 입을 옷 하나도 없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정작 옷걸이는 이미 꽉 차서 휘어지기 일보 직전이야. 2년 전 유행하던 코트, 살 빠지면 입겠다고 모셔둔 청바지, 한 번 신고 발 아파서 처박아둔 운동화까지. 너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자괴감에 빠질 거야. 나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쓴 거지? 나 명품백을 산 것도 아니고 매일 오마카세를 먹은 것도 아닌데 왜 항상 잔고는 영원 수렴인 걸까? 자, 이게 네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지? 아니, 사실 이건 네 뇌가 현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심리 설계도 안에서 길을 잃은 거야. 오늘 내가 네 통정 잔고가 왜 항상 그 모양인지, 그리고 왜 물건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만으로도 네 계좌에 0이 하나 더 붙을 수 있는지 그 소름 돋는 과학적 원리와 심리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줄게. 안녕, 반가워. 내 이름은 경제캐시야. 난 미니멀리즘과 자산 증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왜 나는 죽어라 일하는데 돈이 안 모이고 집만 좁아지는 걸까? 라는 막막함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오늘 영상은 네 소비 습관뿐만 아니라 인생의 판을 바꿔줄 터닝 포인트가 될 거니까. 보통 재테크 좀 하겠다고 결심하면 사람들 뭐부터 해? 서점 가서 주식 차트 분석책 사고 유튜브에서 비트코인 전망 검색하고 주말마다 부동산 임장 다니지. 물론 그것도 훌륭해.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나가는 돈의 구멍을 과학적으로 막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올 돈만 고민하는 건 밑 빠진 독에 프리미엄 에비앙을 들이붓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너희는 아마 속으로 이렇게 반박할걸? 에이, 경제캣, 미니멀리즘은 그냥 미적 감각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집 청소 아냐? 그게 내 주식 수익률이랑 무슨 상관인데? 자, 봐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미국 심리학회와 프린스턴 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시야에 잡동사니가 많을수록 뇌의 전두엽 기능이 저하된대. 우리 뇌는 시각적 자극을 처리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데 주변이 지저분하면 뇌가 하루 종일 처리해야 할 데이터에 눌려 과부하가 걸리는 거지. 이게 경제적으로 왜 무섭냐고? 뇌가 지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뿜어내. 이 코르티솔은 우리를 아주 방어적이고 즉흥적으로 만들어. 즉, 이성적인 판단, 저축, 투자 대신 당장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보상형 소비를 유도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볼까? 네가 퇴근하고 지저분한 집에 들어왔어. 정돈되지 않은 방을 보는 순간 뇌는 아, 짜증나, 힐링이 필요해 라고 외쳐. 그럼 너는 스마트폰을 켜고 배달앱을 열어 치킨을 시키거나 인스타그램 광고에 뜬 이것만 있으면 삶의 질 상승이라는 문구에 홀려 29,900원짜리 예쁜 쓰레기를 결제하게 되는 거야. 너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물건이 주는 시각적 노이즈와 스트레스를 잠시 잊기 위해 돈을 뿌리고 있는 거지. 네가 가난한 건 연봉이 낮아서가 아니라 네 주변 환경이 너를 끊임없이 지출하는 기계로 세팅해 두었기 때문이야. 이거 진짜 소름 돋지 않아? 아직도 그래도 커피 몇 잔 아끼는 게 낫지 물건 버리는 게 무슨 큰 돈이 되겠어? 라고 의심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자, 그럼 우리 감정 싹 빼고 냉정하게 수학적으로 계산기 두드려보자. 내가 숫자로 아주 뼈를 때려줄게. 1. 평당 단가의 기회비용.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본 적 있어? 예를 들어보자. 네가 20평짜리 아파트나 빌라에 사는데 주거비, 대출이자, 월세, 관리비 포함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쓴다고 쳐보자. 그럼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도 1평당 약 5만 원의 유지비가 매달 들어가는 셈이지. 자, 이제 네 방을 봐봐. 구석에 먼지 쌓인 사이클, 옷걸이로 쓰고 있는 거 다 안다. 사놓고 3번도 안 쓴 에어프라이어, 2년째 안 입은 철진한 옷들이 들어찬 큼직한 수납장. 이런 죽은 물건들이 차지하는 면적을 합해보니 3평 정도 된다고 치자. 너는 지금 매달 15만 원을 이 물건들의 VIP 호텔 보관료로 지불하고 있는 거야. 1년이면 180만 원, 10년이면 1,800만 원.
네가 언젠가 쓰겠지라며 쟁여둔 고철덩이들이 중형차 한 대 값을 갉아먹고 있는 거라고. 2. 관리 비용과 시간 시급의 법칙. 물건은 사는 순간 지출이 끝나는 게 아니야. 유지 보수 비용이라는 꼬리가 붙어. 옷이 많으면 세탁비와 드라이클리닝 비용이 늘어나고 전자기기가 많으면 전력 소모와 수리비가 들어. 하지만 가장 비싼 비용은 바로 네 시간이야. 평균적인 현대인은 하루에 물건을 찾거나 정리하고 먼지를 닦는데 최소 30분에서 1시간을 쓴대. 네 시급을 아주 보수적으로 1만 원이라고 잡아보자. 한 달이면 15에서 30만 원어치의 노동력을 네가 산 물건들 수발드는 데 쓰고 있는 거야. 3. 복리의 마법을 적용하면 어때? 자, 이제 이 숫자들이 합쳐지면 괴물이 된다. 주거 기회비용 15만 원, 더하기 시간 비용 15만 원, 합쳐서 한 달에 30만 원. 이 돈을 네가 물건을 줄여서 아끼고 그 돈을 연수익률 6% 수준의 지수 추종 ETF, S&P 500 같은 거에 매달 꼬박꼬박 넣었다고 가정해보자. 10년 뒤 약 4,800만 원, 웬만한 전셋값 상승분 방어 가능. 20년 뒤 약 1억 3천만 원, 노후 자금의 든든한 기초. 30년 뒤 약 3억 원. 자, 어때? 네 방 구석에 쌓여있는 그 나중에 쓸 것 같은 쓰레기들이 사실은 네 은퇴 자금 3억 원 통째로 잡아먹고 있었던 거야. 이제 좀 감이 와? 미니멀리즘은 철학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확정 수익형 투자야. 알겠어, 경제캣. 숫자로 보니까 진짜 무섭네. 근데 왜 나는 자꾸 사게 될까? 내 손가락이 문제인가? 아니, 이건 네 본능 때문이야. 이걸 이해하려면 디드로 효과를 정확히 알아야 해.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디니 디드로가 친구에게 아주 우아한 주홍색 가운을 선물 받았어. 그런데 이 가운이 너무 멋지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쓰던 낡은 책상이 초라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책상을 새로 샀지. 그랬더니 이번엔 벽걸이 양탄이 안 어울려. 양탄을 바꾸니까 시계가 거슬려. 결국 집안 모든 가구를 가운에 맞춰 다 바꾸다가 파산 위기에 몰렸어. 이게 남일 같지? 아이폰을 샀어. 정품 맥세이프 케이스를 사야 해. 케이스를 사니까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도 필요해. 그러다 보니 애플워치 스트랩도 깔맞춤하고 싶어지지. 캠핑을 시작했어. 텐트를 사니 감성 조명이 필요해. 조명을 사니 전용 테이블이 있어야 해. 결국 차를 SUV로 바꿔야 하나 고민하게 돼. 물건은 절대 혼자 오지 않아. 반드시 친구들을 데려오고 그 연쇄 반응이 네 통장을 박살내는 거야. 기업들은 이 심리를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너한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네 삶이 완벽해질 거야 라고 속삭이지만 사실 그건 소비의 늪으로 가는 초대장일 뿐이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물건이 늘어날수록 네가 관리해야 할 신경의 가짓수가 늘어나면서 결정장애, 디시전 패티그가 온다는 거야. 인간이 하루에 내릴 수 있는 좋은 결정의 양은 정해져 있어. 그런데 아침마다 뭐 입지 고민하느라 그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정작 중요한 내 자산을 어떻게 불릴까 같은 생산적인 고민을 할 에너지가 남아나질 않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꼭 이런 댓글 다는 친구들 있다? 경제캣님, 그래도 사람이 추억이 담긴 물건도 있고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없으면 어떡해요? 그때 다시 사면 그게 더 낭비 아니에요? 자, 내 말 잘 들어봐. 내가 아주 현실적인 답변을 줄게. 첫째, 추억은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네 머릿속에 있어. 그 물건이 없으면 잊힐 추억이라면 그건 그리 중요한 추억도 아니야. 정 버리기 아까우면 고화질 사진 한 장 찍어서 클라우드에 올려도 공간은 차지하지 않으면서 언제든 꺼내볼 수 있잖아. 둘째, 언젠가 쓰겠지의 80%는 절대 오지 않아. 미국 정리 전문가들의 통계에 따르면 1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물건을 다시 쓸 확률은 1% 미만이래. 네가 그 1%의 확률을 위해 99%의 공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게 진정한 경제적 손실이야.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냐고? 그때 가서 빌리거나 중고로 다시 사. 그게 지금 5년 동안 그 물건을 모시고 살면서 내는 공간 임대료보다 100배 저렴해. 셋째, 다시 사면 낭비다? 아니, 오히려 미니멀리즘을 제대로 시작하면 네 소비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 예전엔 다이소 가서 싸니까 하고 1,000원짜리 10개를 생각 없이 샀다면 이제는 진짜 나에게 필요한 10년을 써도 변치 않을 10만원짜리 제대로 된 물건 하나를 신중하게 고르게 돼. 결국 총 지출은 줄어들고 만족도는 극대화되는 거지. 이건 낭비가 아니라 최적화야. 자, 이제 잔소리는 여기까지. 이제 실전이야. 내가 지금 당장 네 통장 잔고를 바꿔줄 경제캣만의 검증된 3단계를 알려줄게. 이거 오늘부터 바로 따라해. 1단계,
24시간 장바구니 격리 수용, 충동의 냉각기. 오늘부터 쇼핑 앱에서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무조건 장바구니에만 담아. 그리고 결제 버튼 누르기 전에 딱 24시간만 타이머를 맞춰. 그 다음날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다시 봐봐. 신기하게도 어젯밤엔 죽을 것 같이 갖고 싶던 물건이 굳이? 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 순간 너는 돈을 번 거야. 이건 원금 보장형 수익률 100%짜리 투자랑 다를 게 없어. 둘째, one in, two out. 하나를 얻으려면 둘을 버려라를 규칙으로 세워봐. 이게 왜 강력하냐면 물건을 사기 전에 심리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야. 저 예쁜 머그컵을 사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아끼는 컵 2개를 버려야 하네. 그 정도 가치가 있나? 라고 스스로 묻게 되지. 이 질문 하나가 네 집의 밀도를 낮추고 네 통장의 밀도를 높여줄 거야. 셋째, 미니멀리즘 전용의 황금알 계좌를 만들어. 안 쓰는 물건을 당근마켓에 팔아봐. 그리고 그 판 돈을 절대 생활비로 쓰지 마. 미니멀리즘 투자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딱 모아둬. 10,000원, 20,000원 푼돈 같지? 근데 이게 쌓여서 100만원, 200만원이 되는 순간 네 뇌구조가 바뀐다? 와, 내가 쓰레기를 돈으로 바꿨네? 라는 쾌감이 쇼핑할 때의 쾌락을 압도하게 돼. 그때부터 너는 진정한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 거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부자가 된다는 건 단순히 많이 가진 상태가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모든 것을 두는 자유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야. 네가 100개를 가져도 110개를 갖고 싶어서 쩔쩔매면 너는 가난한 거야. 하지만 네가 단 10개만 있어도 그 10개가 네 삶을 완벽하게 서포트하고 있다고 느끼면 넌 이미 부자야. 남는 에너지와 돈을 어디다 쓰겠어? 당연히 자산을 불리는 인베스트먼트, 투자와 네 가치를 높이는 공부에 쓰게 되겠지. 여기서부터 진짜 재미있어진다? 네 주변 환경이 비워지면 뇌에 엄청난 여유 공간이 생겨. 그 공간에 뭐가 들어오는지 알아? 바로 돈을 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세상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이야. 쓰레기 더미 같은 방 안에선 절대 10억, 100억짜리 사업 구상이 나올 수 없어. 자, 봐봐. 이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일어나. 그리고 네 책상 위부터 치워. 유통기한 지난 쿠폰, 다 쓴 볼펜, 지난달 영수증, 그것들부터 쓰레기통에 던져버려. 그 작은 버림이 네 경제적 자유를 향한 커다란 스노우볼이 될 거야. 오늘 내용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니까 한 번 보고 넘기지 말고 네 방을 치우면서 다시 한번 들어봐. 나 경제캣은 네가 물건의 노예가 아니라 돈과 시간을 지배하는 주인이 됐으면 좋겠어.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댓글로 나 오늘 이거 하나는 꼭 버린다 라고 선언해봐. 내가 직접 가서 네 결단에 박수를 쳐줄게. 오늘도 고생 많았어. 네 계좌가 물건 대신 숫자로 꽉 차는 그날까지 나 경제캣이 함께 할게. 다음 영상에서 보자. 안녕.